태풍 12호 링링의 불발과 남겨진 기록. 한때 주목을 받았던 제12호 태풍 링링은 결국 탄생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당시 두 개의 열대성 저기압 가운데 하나는 베트남 북부로 상륙했고 또 다른 하나는 오키나와 인근을 따라 북상했으나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링링은 끝내 태풍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소멸하고 만 것이다. 태풍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 기상당국은 8월 18일 오전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열대저기압부가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식 예보를 내놨다. 위성 영상에서도 뚜렷한 소용돌이 형태가 관측돼 곧 태풍이 형성될 때 보였다. 그러나 단 하루가 지난 19일 상층의 건조한 공기와 기압 배치의 영향으로 발달 가능성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기상청은 태풍 감시를 해제했다. 결국 12호 태풍의 번호는 기워졌고 링링이라는 이름은 다음 차례를 기다리게 됐다. 남서풍과 팬 현상, 그리고 폭염. 이 시기 한반도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불어온 강한 남서풍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특히 산맹을 넘어 동해안으로 내려온 바람은 팬 현상을 일으켜 강원도와 영남 동해안 지역에 이례적인 폭염을 만들어냈다. 낮 동안 달궈진 뜨거운 공기는 밤에도 식지 않아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 시민들의 불편은 한층 더 커졌다. 태풍 예보의 벼라 과정. 8월 18일 04시 30분 기상청 열대저기압부가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다는 공식 발표. 8월 18일 09시 12시간 내 태풍 형성 가능성이 높다고 재강조. 8월 19일 09시 발달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졌음을 확인. 8월 19일 0시 30분 태풍 감시 해제, 관련 정보 종료. 합동태풍경보센터는 해당 열대저기압부에 식별번호 18W를 부여했으나 결국 태풍이 되지 못한 채 저기압의 잔해만 남기고 사라졌다. 폭염 완화는 없고 불쾌지수만 치솟다. 이번 열대저압부의 흔적은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폭염 완화와는 정반대였다. 남서쪽에선 유입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오히려 무더위가 더 강해졌다. 곳곳에서 짧게 내린 소나기는 순간적으로 기온을 식혀주는 듯 보였지만 비가 그친 뒤 남겨진 것은 높아진 습도였다. 이로 인해 체감온도는 더 올라갔고 국민들은 더 숨막히는 더위를 겪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열대저압부는 더위를 누그러뜨리기는커녕 불쾌감만 키운 기상현상으로 남게 되었다. 다행스러운 불발, 그러나 남겨진 교훈. 만약 이 저기압이 끝내 태풍으로 발달해 한반도에 상륙했다면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했을 것이다. 인명피해, 재산피해, 그리고 농업, 산업 전반에 걸친 충격은 상상하기도 두려운 수준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저기압은 도중에 약화되며 사라졌고 직접적인 재난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감시와 대비가 쓸모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태풍은 오지 않았지만 경계와 대비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번 사례는 기상당국이 얼마나 신속하게 관측하고 예측을 갱신하며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보이지 않는 태풍이 남긴 기후적 파장. 이번 열대저압부는 태풍이라는 이름을 얻지 못했지만 그 영향력은 작지 않았다. 남서풍이 한반도 산맥을 넘으며 만들어낸 팬 영상은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 지역의 기온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렸다. 낮에는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졌고 밤에도 열대야가 지속되며 국민들은 지친 일상을 이어가야 했다. 많은 이들이 태풍도 아닌데 왜 이렇게 덥지? 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였다. 사실 이런 기후현상은 태풍 못지않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에너지 공급망이 압박을 받았고 노약자와 야외 노동자들은 건강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었다. 또한 농작물 생육이 지연되거나 피해를 입은 사례도 보고되었다. 이는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복합적인 재난이었다. 태풍의 부재, 그러나 더 큰 의미. 정리하자면 태풍 12호 링링은 끝내 탄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과정이 남긴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첫째, 예보와 감시 체계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다. 태풍이 오지도 않았는데 왜 경계했느냐는 일부의 시각과 달리 이번 사례는
태풍 예보가 얼마나 불확실성과 싸우는 일인지를 보여준다. 태풍은 하루만 해도 급격히 세력을 키우고 예측을 뛰어넘는 경로를 택한다. 이번의 불발 역시 기상당국이 철저히 감시를 이어갔다는 증거다. 둘째, 보이지 않는 기후의 위협을 체감하게 했다. 태풍이 아니더라도 그 잔재나 부수적인 현상만으로 국민의 삶은 크게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결국 태풍 12호 링링은 지도 위에서 사라졌지만 남겨진 교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기상학적으로는 예보 체계의 정밀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회적으로는 폭염과 열대야가 가져오는 불편과 위험을 다시 돌아보게 했다. 사라진 태풍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일깨워준 것이다. 소나기의 양면성, 달콤함 뒤의 불쾌감. 짧은 시간 동안 곳곳에 내린 소나기는 순간적으로 뜨거운 공기를 식혀주며 시원함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습도를 끌어올려 체감온도를 높이는 원인이 되었죠. 이는 마치 잠깐의 달콤함 뒤에 남는 더 큰 불쾌감과도 같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폭염을 근본적으로 완화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불쾌지수만 치솟게 한 셈입니다. 만약 태풍이 왔다면? 만약 태풍 링링이 실제로 발달해 한반도로 북상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강풍 피해, 해안가 건물 파손, 가로수 전도, 전력선 단절, 폭우 피해, 도심 침수, 산사태, 농경지 유실, 해양 피해, 어선 전복, 항만 마비, 해안 침식. 이번 불발은 분명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운이 좋았다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상만으로도 우리가 태풍 대비를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기상 데이터의 가치, 실패 속에서 얻는 배움. 비록 태풍으로 성장하지 못한 18W 열대저압부는 기상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연구 대상입니다. 왜 어떤 저기압은 태풍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또 어떤 저기압은 소멸해버릴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위성 영상, 해양 관측, 대기 분석 자료들이 꼼꼼히 활용됩니다. 결국 이런 실패 사례 하나하나가 모여 앞으로의 태풍 예보를 더 정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결론, 사라진 태풍, 남은 교훈. 태풍 12호 링링은 결국 이름만 남기고 사라진 불발 태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태풍 감시는 결코 헛되지 않다. 열대 저압부조차 우리의 일상과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다행스럽게 비껴간 태풍도 소중한 교훈을 남긴다. 8월 21일 기상 상황 및 전망. 현재 위성 사진을 보면 한반도 상공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비구름대는 모두 북한 북쪽을 통과 중이며 제주도 남쪽 해상에선 한때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제기됐던 열대저압부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저압부는 세력이 약해져 제주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단지 남쪽 해상에 간접적 파도, 바람 영향만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주된 비구름대는 일본 규슈 지방으로 향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한반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늦여름답게 낮에는 다소 더운 기온이 예상됩니다. 기상특보 현황.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일부 강원 산간 지역과 한라산 부근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이 폭염주의보와 경보 아래 놓여 있습니다. 특히 어제와 비교했을 때 수도권까지 폭염특보가 확장되며 더위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현재 한반도 상공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이 겹겹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는 5,880선, 티벳 고기압의 가장자리는 12,480선. 이 두 고기압이 동시에 강하게 버티고 있어 당분간 폭염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기온과 지역별 특징. 8월 19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은 강원 삼척 38도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온 상승이 아닌 지형적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기온 분포를 보면 영남 지역과 동해안 해안가가 유독 높은 값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서풍 계열의 강한 바람 때문입니다. 바람이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팬 현상이 발생.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달궈 타 지역보다 훨씬 높은 기온을 만들어냄. 이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이어져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기온 전망. 8월 20일 수요일 전국 낮 최고 기온 29도에서 36도,
8월 21일 목요일 전국 대부분 30도에서 36도. 서울 수도권은 전날보다 더 덥겠음. 동해안은 서풍의 영향이 줄며 기온이 다소 하락. 8월 22일 금요일 전국 낮 최고 기온 30도에서 37도. 폭염이 다시 한층 더 강해질 전망. 종합전망과 주의사항.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이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헐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나 폭염을 완전히 누그러뜨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특히 영남과 동해안 지역은 페인 현상의 영향으로 더 심한 더위 예상. 서울 수도권은 낮 기온이 31도 이상으로 오르며 체감더위가 극심할 전망.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폭염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상특보 및 폭염 현황.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원 산간 일부 지역과 한라산 부근을 제외하면 전국이 폭염주의보 또는 경보 아래에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까지 폭염특보가 확장되면서 더위의 영향권이 넓어진 상황입니다. 이는 북태평양 고기압 5880선과 티벳 고기압 12480선이 겹쳐 한반도를 강하게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고기압이 이중으로 버티고 있어 당분간 더위는 쉽게 물러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기온 특징. 어제 20일 강원 삼척은 무려 38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을 넘어온 서풍 계열의 바람이 팬 현상을 일으킨 결과로 동해안과 영남 지역이 다른 곳보다 특히 더 뜨거웠습니다. 앞으로의 기온 전망. 8월 20일 수요일 전국 낮 최고 29도에서 36도. 8월 21일 목요일 전국 대부분 30도에서 36도. 서울 수도권은 더 덥겠고 동해안은 다소 하강. 8월 22일 금요일 전국 낮 최고 30도에서 37도. 폭염이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서울 수도권은 연일 31도 이상이 이어지겠으며 영남과 동해안 지역은 지형적 영향으로 더 뜨겁겠습니다. 태풍 관련 소식. 현재 우리나라 남쪽 해상에는 열대저압부가 북상 중입니다. 다만 분석 결과 제주도 부근까지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 큰 비를 내리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상층의 건조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구조가 무너져 세력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한반도를 뒤덮은 두 개의 강력한 고기압이 태풍까지 막아내고 있는 셈입니다. 결론 및 당부. 앞으로도 폭염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지만 더위를 누그러뜨리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와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무더운 오후 시간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시길 권장드립니다.